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 해피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봄 잔치 잘하고 계시나요? 여기도 밴쿠버도 개나리, 철쭉, 목련, 거의 지금 꽃들이 절정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갑자기 따뜻해지면서 해가 이제 길고 여기는 조금 그 바로 해가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해만 뜨면 굉장히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봄꽃처럼 여러분 마음도 화사하게 피어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쁘게 신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은 최근에 음 얼마 전에 그 퀘벡에서 사시는 분도 이렇게 어떤 문의를 좀 했었고, 이민 준비하고 계신 분도 있었고, 그 앞으로 퀘벡도 한번 가 보고 싶다라는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사실 퀘벡에서 살아본 적은 없고 잘 몰라요. 근데 인제 제 주변에 퀘벡에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정도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어느 정도 영주권이 나오거나 1년 이상 타 주에서 갔어 1년 이상만 살아도 학비가 싸고 뭐든지 이렇게 혜택이 좀 많다는 거를, 그래서 들은 것 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이 캐나디언들이 왜 불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그리고 제가 왜 불어에 쏙 빠지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잠깐 언급을 할게요. 먼저 퀘벡이란 나라는 캐나다 내에서도 딴 나라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문화와 전통을 지키면서 그 나라 말을 사용하면서 우리 캐나다 연방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치국인데, 그런데 어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캐나다 역사를 잠깐 아시고 가셔야 돼요. 원래 북아메리카, 캐나다, 미국이 원주민 나라였잖아요. 원주민들 살고 있는데 1800 년대에 그때 프랑스, 그러니까 당시 유럽의 프랑스의 탐험가들과 선교사들이 탐험하러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곳이 바로 이 캐나다 동부 그 뉴펀들랜드라는 그쪽 지역인데, 그 지중해 건너편이 유럽이잖아요. 영국하고 프랑스 그쪽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가 건너와서 먼저 와서 보니까 이 원주민들이 멋진 그 비싼 모피를 두르고 뒤집어 쓰고 뭐 웬만한 물건도 다 그걸로 만들고 막, 그걸 보고서 뿅 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유럽도 굉장히 춥잖아요. 그래서 그 모피를 이 원주민들한테 사들이면서 그 프랑스로 수출하게 됩니다. 무역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주민들은 또 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갖지 않는 어떤 새로운 물건이라든가 발달되는 무슨 공산품 같은 거 보면은. 그래서 그 원래는 원주민하고 프랑스가 교육을 시작하면서 유럽과의 첫 진출이 시작되는데, 그리고 인제 그때 원주민 추장들 아이들이 또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프랑스로 가서 공부도 하고 또 유학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퍼트레이드, 묘요 묘피, 아니 뭐지, 가죽 무역으로 이렇게 모피 무역이다. 그걸로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이거를 20-30년 하다 보니까 영국이 배가 아프잖아요. 지켜보다가 영국도 탐험하러 또 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이미 프랑스하고 원주민들이 잘 지내고 있어요. 거의 인제 셋업이 된 거죠. 그러면서 뉴펀들랜드 하나씩 하나씩 프랑스계 이민자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 가서 돈 되고 모피 많고 땅은 넓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때 많이 밀려옵니다. 그러면서 거기만 사는 게 아니라 점점점점 온타리오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마니토바, 사스캐춘 여기까지. 그래서 캐나다 전체에 프랑스계가 없는 주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까지도 영어와 프랑스가 공용어인 이유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프랑스하고 원주민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영국이 보니까 어떻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와 영국이 전쟁을 캐나다에서 합니다. 웃기죠? 원주민은, 근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책을 보면은 원주민들이 이렇게 프랑스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이렇게 영국하고 싸우는데 결국에는 인제 영국이 이기죠. 신무기 막 들고 오면서. 원래 침략하러 왔던 그런 민족이잖아요. 강하잖아요, 영국이. 그래서 인제 다 승리를 거둔 다음에 "니네는
프랑스계가 워낙 많잖아요. 반발도 심하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럼 니네는 퀘벡이란 주에서 자치국가를 만들어 살아라." 그렇게 밀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퀘벡은 모든 게 프랑스 똑같이 그대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프랑스계에 살지 않는 다른 주의 사람들은 그냥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직까지 제일 많은 프랑스계가 사는 곳이 퀘벡주, 그다음에 온타리오 북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마니토바 주라고 들었어요. 근데 왜 제가 마니토바 주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을 봤어요, 제가. 왜 인제 그래서 제가 마니토바에 가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아, 캐네디언들이 불어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데, 왜 저도 하게 됐냐면은 저희 아이가 학교에 다니는데 한 1년 ESL 끝나니까 정규 수업 들어가는데 불어가 필수 코스예요. 근데 영어도 지금은 헤매고 있는데 불어를 하려니 헤매 정말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불어를 뭐 튜터를 하든가 공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때 마침 이제 저는 이렇게 성당을 다니는데 그 샘 보니 그 레드리버 강 동쪽에 샘 보니페스라는 그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정말 도서관이고 뭐 관공서고 거기 주 모든 그 상가들 간판이 다 불어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서 '아우, 여기서 불어 배울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샘 보니페스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칼리지가 있대요. 그래서 그 불어를 우리 아이들하고 저하고 셋이 동시에 다 신청을 하고, 아이들은 아이들 반에 가고 저는 어른 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제 시작을 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그 캐네디언들이에요. 현지 캐네디언들이 다 영어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불어 수업에 딱 온 거예요. 근데 저만 동양인 한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영어도 아직 잘 못하는데 불어 수업을 듣게 된 거예요. 왜냐면 제가 불어를 너무 좋아해서. 왜냐면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로 불어를 했는데 선생님이 너무 멋있었어요. 여선생님인데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고 오셨다는데 발음도 정말 멋있었고, 그러니까 아침마다 저희를 보면은요, "봉주르 마드모아젤." 이 한마디만 다 제가 막 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멋있는 거예요. 그 이국적인 거에다가 예쁘죠. 세련됐죠. 깔끔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불어에 굉장히 심취해 가고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이쁘면은 막 더 잘 보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그러고 대학교 때도 불어 한 1년 했고, 그 기억이 있어 가지고 저는 불어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정말 들어갔는데, 보니까 영어로 90% 수업을 하고 불어는 기초반이라 뭐 단어 하나씩 뭐 apple, 뭐 사과가 애플인데 거기는 발음이 좀 세거든요. apple 이렇게. 그 하나 해 가지고 한 10 분도 안 되게 불어를 배우고 있는데, 근데 저는 되게 좋았었어요. 왜냐면 영어로 수업을 하잖아요. 영어도 배워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영어도 배우고 불어도 배우겠다 해서 오긴 왔는데 불어를 영어를 더 많이 쓰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좋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제 20 대, 30 대, 40 대, 50 대 불어 배우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표정이 안 밝아요. 되게 지쳐 보이고 힘들어 보여. 그래 가지고 나는 되게 재밌는데 물어봤어요. "너 왜 불어를 하냐?" 그랬더니 죽을 맛이래요. 왜 그랬더니 이거 안 배우고 싶은데 회사에서 꼭 불어를 배우고 오라 그랬대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20 대부터 50 대까지 다 있었거든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20 대인데 회사에서 "너 불어만 배우면 승진시켜 주겠다." 그리고 어디 출장이나 어디 가면은 불어를 해야 된대요. 왜냐면 여기가 이중 그 불어가 필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인제 뭐 이렇게 직장에 따라서. 그리고 선생님도 있었는데 선생님도 불어를 하면 승진돼도 월급이 높대요. 그다음에 공무원. 공무원은 정말 월급이 세대요. 공무원들은 그 우리가 왜 그 가버먼트에 무슨 볼일 보러 가면은 불어, 영어 이렇게 동시에 다 쓰잖아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연봉이 세대요. 그래서 자기도 연봉 세고 진급하려면은 불어를 반드시 해야 된대요. 그 우리나라랑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이제. 그래 가지고 되게 그게 신기했어요. 근데 저는 왜 그게 더 영어로 하니까 더 좋았냐면은 그때 ESL 다녔는데 ESL에서는 그 뭐 중국, 뭐 일본, 방글라데시, 뭐 파키스탄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라 발음이 인도 발음 되게 이상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영어를 같이 스피킹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늘어요. 제가 한계를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컬리지를 빨리 간 이유도 있는데,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안 하고 이 사람들하고 토요일만 가서 그때 3 시간짜리였던 것 같아요. 한 3 시간 동안 영어를 막 떠들다 오는데 조금씩 막 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귀도 눈도 이렇게 막 떴어요, 진짜 사실은. 그러니까 현지 캐네디언들하고 어울리는 게 영어가 많이 느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 가지고 그때 그걸 알았었어요. 캐나다도 불어를 잘해야지 기회가 많고 승진하고 월급도 더 많이 받고, 왜냐면 어느 순간에 딱 이렇게 멈추면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뭔가 이렇게 계속 승진하고 이렇게 기회를 타고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심각하게 그 사람들은 정말 불어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보기엔 그렇게 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영어 가르치는 거 똑같아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수업 시간에 계속 떠들고 단어 하나씩 영어로 하고 문법만 영어로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는 수업도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만약에 불어를 하려면은 프렌치 스쿨을 가야 돼요. 사실은 그 각 주마다 제가 그때 발렌티아 한 곳도 그랬었거든요. 학교에,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는 거의 프렌치가 필수 코스예요. 물론 아닌 데도 있을 건데. 그래서 영어 2반, 프렌치반 2반이었거든요, 그 학교가. 그래서 그 프렌치 반은 스피킹 모든 걸 프랑스 말로 다 하는 거예요, 수업 자체를. 그러니 얼마나 늘겠어요. 근데 영어반은 그냥 제2 외국어를 필수 과정으로 영어로 말하면서 프랑스 단어 가르치고 프랑스 문법을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서 영어 문법 가르치고 단어 가르치면 스피킹 리스닝 안 느는 거 아시죠? 똑같아요. 근데 그 학원에 온 사람들도 다 그러니까 깝깝해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각 그 주마다 엘리먼터리 스쿨이라든가 미들 스쿨 가면은 프렌치 스쿨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물론 안 될 수도 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민 온 아이들은 3-4년 하고서 프렌치 스쿨 가는 경우를 제 친구 봤거든요. 근데 정말 잘해요. 어렸을 때는 적응도 빠르고 언어 습득도 빠르고요. 환경 변화도 빨라서 3-4 학년 때까지 딱 가르치고 5 학년 때부터인가 프렌치 스쿨 딱 보내는데 2개 국어를 잘하면서 한국말까지 잘하니까 나중에 뭐 의대 간 애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무원 된 애도 있었고 빨라요. 그리고 취직이 바로바로 되더라고요, 정말로. 2 중국어 3 중국어 하면 훨씬 유리하거든요, 캐나다에서는. 그랬는데 그 학교에 그 저학년은 들어가면 좋은데 인제 중학교 고학년, 고등학생들은 이제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죠. 쪼끔 늦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너무 큰애가 중학교 1 학년, 둘째가 초등학교 3 학년 때 갔는데 영어 3-4 년이라고 하면 벌써 중고등학교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포기를 했는데 어떤 분은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민 와서 3-4년 하고 영어 되니까 "야 인제 프렌치가 캐나다에서 하면은 나중에 굉장히 도움되니까 프렌치 스쿨을 가라." 그래서 갔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사실 적응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영어도 덜 완벽해요. 근데 프렌치를 가니까 수업을 바로 얘기를 시작해 버리거든요, 프렌치 학교 가면. 그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경우도 봤어요. 다시 영어 학교로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도 봤고. 근데 하려면은 일찍이 하는 게 좋고, 특히 인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미 많이 오잖아요. 초등학교 한 3-4 학년까지 어렸을 때부터 영어 하니까 고 3-4 학년까지 하고 가능하기만 하면은 프렌치 스쿨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은요, 아이들이 놀 때는 영어로 말해요, 다. 근데 수업에 들어가면 전부 프렌치로 하는 거야. 그게 2-3 년, 3-4년 되면은 이제 프렌치 말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어하고 프렌치, 그다음에 한국어, 더 되면은 중국어까지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언어를 정말 하면은 좋거든요, 여기서도. 특히 인제 가버먼트라든가 나중에 그 스페셜 분야 이렇게 뭐 엔지니어 쪽도 그러고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프렌치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프렌치 공부하면서 이 캐네디언들이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나이 먹어서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보고서 '아 하면은 미리 좋겠구나.' 그래서 혹여라도 프렌치 지금 이미 돼 있고 쪼끔 아시고 그런 분들은요, 여기 와서도 시간만 되고 좀 여유만 되면은 정말 프렌치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아직도 시간이 좀 안 되고 여유가 안 돼서 못 하는데, 그래서 그런 기회가 오면은 아이들한테도 열리면 좋고요. 그래서 어 어떻게 이 프렌치가 학교가 운영되고 배울 수 있는지, 물론 프렌치 스페인어든 여기 학원은 다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는 한국 분께 개인 사설 학원이 아니고요. 컬리지에서 주로 해요. 컬리지에서 전문 그 언어 다 뭐 저희 한국어 코스도 여기 있어요, 밴쿠버도 보니까. 차이니즈 코스도 있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언어 배우려면은 그 코스 이용하면 되고요. 제가 인제 가급적이면은 인제
물론 여러분들이 그 이민에 관련되거나 제가 살아왔던 게 많이 있으니까 질문하시면은 제가 계속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하면서 영상 공유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만들 거고요. 이메일 계속 주시고 뭐 댓글로도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인제 제가 그동안 그 이민과 관련되고 유학과 관련되고 이제 와서 어떻게 사는지 그분들이 대략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한 거의 40-50개 되는데 거의 그와 관련된 영상을 많이 제가 올렸어요. 근데 계속 이제 반복이 되니까 됐으면 이제 이 현지 소식들도 많이 올려주면서 주변에서 지금 이제 이민 관련 소식 오시면 또 그것도 업데이트 제가 해 드릴 거고 뭐 유학도 그러고 계속 좀 모르는 거 있으면 제가 또 대답해 드릴 것이고 저도 또 공부하고 있어요. 인제 여러분들이 많이 인제 그 "캐나다의 그 취업 현황은 어떠냐? 캐나다에서 인제 뭐 구인난은 어떠냐?" 인제 특별히 이민자에 한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도 많이 여쭤보시고 그래서 제가 또 그쪽으로 또 공부하고 있고 자료 조사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인제 캐나다에서 여러분들이 와서 처음에 부딪히면서 살면서 나중에 영주권 받고 나면 여기서 현지에서 현지인식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알아두면 좋은 뉴스들 그런 현지 소식들을 제가 모아서 또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늘 행복하게 신나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준비도 잘하시고 여기 사신 분들도 그렇게 정말 사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